이번 섹션에서는 파워 BI가 분석 과정 중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전체 분석 프로세스에서 파워 BI가 커버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이 도구를 사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분석용 데이터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파워 BI를 설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 모바일 앱 등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구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파워 BI가 분석 업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실제 흐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 B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수치형과 범주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수치형이고 텍스트라고 해서 범주형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데이터가 가진 의미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정수로 표현되는 값들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량이나 매출액, 나이처럼 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말할 때도 29.3세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9살이라고 말하죠. 반면 연속형 데이터는 소수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온도, 키, 몸무게처럼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나뉠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예를 들어 36.5도나 키 172.3처럼 소수점 단위까지 구분되죠. 이번에는 범주형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범주형은 말 그대로 정해진 범주, 즉 그룹 안에 속한 데이터입니다. 이 범주형 데이터도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명목형은 이름 그대로 순서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시도, 흡연 여부 등은 서로 간에 우열이나 순서가 없습니다. 반면 순서형 데이터는 순서가 있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연령대를 10대, 20대, 30대처럼 나누거나 매출 등급을 A, B, C로 나누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점처럼 순서가 명확하게 있는 데이터도 순서형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파워 BI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은 분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성씨만 추출해서 김, 이, 박처럼 분류하면 범주형 데이터로 전환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파워 BI에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이런 수치형과 범주형 데이터가 표 형태, 즉 테이블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이후 단계인 시각화나 분석도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앞에서 데이터의 종류를 수치형과 범주형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형식, 즉 표 구조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는 아래로 쌓이는 구조여야 합니다. 표를 보면 한 줄씩 데이터가 추가되는 구조죠. 우리가 흔히 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명부처럼 줄줄이 행으로 누적된 형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각 열에는 그 열의 성격에 맞는 데이터만 입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라는 열이면 그 열에는 오직 국가 이름만 있어야 하고, 연도라는 열에는 연도 숫자만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의 열 안에서 성격이 섞이면 분석이 어렵습니다. 셋째, 열마다 데이터의 형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숫자인지, 텍스트인지, 날짜인지, 파워 BI는 그 타입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명은 텍스트, 연도는 숫자, 값은 숫자로 구성되어야겠죠. 그리고 아래 보이는 표를 예로 보면 위쪽에 있는 형태는 흔히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벗 형식입니다. 국가가 행, 연도가 열로 되어 있고 값이 교차되어 있죠. 보기엔 깔끔하지만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피봇이라는 작업을 통해 표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행과 열을 변환해서 국가, 연도, 값 이렇게 세 개 열로 구성된 테이블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파워 BI는 이러한 변환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고
칼럼마다 명확한 속성과 형식을 지정해줘야 파워 BI에서 안정적으로 분석과 시각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파워 BI가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워 BI를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형태와 구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안에서 파워 BI가 어떤 단계에서 활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흐름과 실험 흐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위쪽의 프로젝트 영역을 보시면 가장 먼저 플래닝, 즉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 장비나 라이선스 같은 리소스까지 고려합니다. 계획이 끝나면 본격적인 데이터 프리페어링, 데이터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어있는 값, 즉 널값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경우에 따라 파생 변수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리 도구로서 파워 B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데이터 애널라이징, 분석 단계로 넘어가 실제로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파워 BI는 이 분석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시각화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인사이트를 얻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실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디벨로핑, 시스템 구축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디플로잉, 배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배포 역시 파워 BI 서비스에서 웹이나 모바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익스페리먼트, 실험 흐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탐색적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의 반복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탐색하고 시각화해보며 의미 있는 패턴이나 이상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반복적이고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데 파워 BI는 이 탐색적 분석 단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정리하자면 파워 BI는 단순한 리포트 작성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 준비, 분석, 시스템 구축, 배포, 그리고 탐색적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분석 프로세스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서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파워 B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습을 통해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파워 BI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워 BI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건 파워 BI 데스크탑입니다. 보통 이건 PC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주로 이 환경에서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 예를 들어 엑셀, SQL, 클라우드 데이터 등과 연결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를 정제하고 가공해서 시각화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만든 보고서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파워 BI 서비스로 게시합니다. 이 작업을 퍼블리시라고 부르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보고서를 열어보고 대시보드를 만들고 팀원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하려면 파워 BI 게이트웨이라는 연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를 통해 사내 데이터베이스와 파워 BI 서비스가 연결되고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즉, 회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로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PC에서 분석 작업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공유와 협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시스템과도 연동해보다 강력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가능한 형태가 무엇인지 테이블 형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워 BI 사이트입니다. MS 파워 BI 사이트고요. 여기 눌러주면 사이트를 이동합니다. 아래에는 파워 BI 설치 사이트입니다. 파워 BI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회사 메일 계정으로 등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용 메일,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 메일 계정으로는 파워 BI 계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혹시 회사 메일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파워 BI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실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 기능에서는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40여 개의 기본 차트 외에 MS 앱소스에서 제공하는 추가 차트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이 추가 차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워 BI에서 만든 보고서를 웹의 파워 BI 서비스로 게시하는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만든 보고서를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모바일로 조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강의 자체는 이러한 제약 없이 기본적인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의에서는 시연 중심으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회사 메일 계정이 생겼을 때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강의에 사용되는 자료들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DF 형식의 문서들은 각 챕터별 강의안과 실습 풀이 자료입니다. 강의안 PDF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을 요약해둔 자료이고 실습 풀이 PDF는 실습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세 설명서입니다. 실습 풀이 자료는 특히 메뉴 위치나 기능 사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실습 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메뉴 아래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까지 글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하실 때는 이 실습 풀이 PDF를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신다면 한쪽에 띄워놓고 따라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출력해서 책상 옆에 두고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실습용 데이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에 필요한 자료는 총 3가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엑셀이나 CSV 파일은 우리가 파워 BI에서 불러올 원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PBIX 파일은 파워 BI에서 작업한 결과물이 저장된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정답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PBIX 파일들을 열어보면 우리가 실습하면서 만들게 될 리포트와 대시보드의 완성 형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bs 확장자를 가진 파일도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파일은 앱소스에서 다운로드한 추가 차트 파일입니다. 실습 중에 사용자 지정 시각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회사 메일 계정이 없어 앱소스에 직접 접속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 추가 차트도 미리 다운로드해서 자료에 포함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실습 시에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 파일을 통해 동일하게 실습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을 실행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화면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상단 메뉴 영역, 바로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부릅니다. 리본은 보고서 작성이나 시각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메뉴들이 모여 있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홈 탭에서 이걸 눌러주세요 또는 파일 탭을 클릭하세요 같은 설명이 나올 텐데요. 그런 메뉴들이 다 이 리본에 들어 있습니다. 리본은 파워 BI 작업의 시작점이 되는 핵심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보고서와 차트가 그려진 공간이 보이시죠? 이 영역은 보고서 보기 화면, 즉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각화를 직접 작업하는 공간이고 다양한 시각화 요소를 배치하고 꾸미는 작업이 이 캔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왼쪽에는 아이콘이 3개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통해 화면을 전환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보고서 보기 화면이 열려 있고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데이터 보기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곳에서는 가져온 데이터를 엑셀처럼 표 형태로 확인하고 필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모델 보기 화면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어떤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듯이 테이블 간 연결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쪽에는 페이지 탭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시트를 추가하듯이 파워 BI에서도 페이지를 추가하면서 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나눠서 다양한 리포트를 한 프로젝트 내에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영역입니다.
앞에서 파워 BI 데스크탑 화면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에 위치한 두 개의 중요한 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화 창, 화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있는 이 영역은 차트를 선택하고 설정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에는 약 41가지의 시각화 차트가 제공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캔버스에 해당 차트가 추가되고 거기서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죠. 또 시각화 창 안에는 분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상, 폰트 크기, 테두리, 배경 같은 디자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요소들은 리포트의 가독성과 전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필드 입력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트의 X축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필터는 어떤 조건으로 설정할지, 레이블은 무엇으로 표시할지 등을 이곳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각화 작업의 핵심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데이터 창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창에는 우리가 불러온 테이블 목록과 각각의 테이블에 포함된 필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드들을 펼쳐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드래그해서 바로 시각화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각화 창은 무엇을 보여줄지 디자인하는 곳, 데이터 창은 무엇을 보여줄지 선택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파워 BI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한 시각화 창과 필터 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시각화 창을 보면 위쪽에 3개의 탭이 나란히 보입니다. 맨 왼쪽은 시각화 개체 빌드 탭으로 차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필드를 배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막대형 차트나 원형 차트를 선택한 뒤 어떤 필드를 X축과 Y축에 넣을지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분 모양 아이콘, 이건 시각적 서식 탭입니다. 차트의 색상, 글자 크기, 테두리, 배경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차트를 꾸미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탭은 분석 탭입니다. 여기서는 추세선이나 기준선 같은 분석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이 기능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시각화 창 아래쪽에는 다양한 차트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바로 시각화 개체 선택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약 41가지의 차트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사용할 수 있고 추가 차트를 설치하면 이 목록에 더해집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필터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워 BI에서는 필터를 통해 보고서 데이터를 원하는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시각화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3가지 수준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시각적 개체의 필터, 즉 차트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필터입니다. 두 번째는 이 페이지의 필터, 현재 작업 중인 페이지 전체에 적용되는 조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페이지의 필터는 보고서 전체, 즉 여러 페이지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는 필터입니다. 이 필터들은 실습하면서 직접 설정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 실습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을 설치한 직후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옵션 설정인데요. 이건 강의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옵션 및 설정,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옵션 창이 뜹니다. 이 옵션 창에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안 설정, 또 하나는 미리 보기 기능 설정입니다. 먼저 보안 항목 안에서 맵 및 등치 지역도 시각적 개체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파워 BI에서 지도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도 시각화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미리 보기 기능 탭이 있습니다. 파워 BI는 매달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되는데 이 중 일부는 정식 출시되기 전에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바로 이 기능들이 미리 보기 기능 항목에 나열되어 있고 체크한 항목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실습을 위해 대부분의 기능은 모두 체크한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항목만 제외하고 설정할 예정인데요. 바로 개체 내 상호작용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기능은 현재 파워 BI 화면 구조가 새로운 UI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항목입니다. 이걸 체크하면 기존과는 다른 메뉴 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항목만은 체크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기능이 정식 버전으로 완전히 반영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설정을 해두신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UI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되니 일단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 설정을 다 마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파워 BI를 한번 껐다가 다시 켜주세요. 그래야 방금 설정한 미리 보기 기능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실습 화면에서도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